법원에서 이 비상대책위원회의 존재에 대해서 무효 판결을 내린 거라고 봅니다.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 다시 당대표로서 복귀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도 그런 점은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번에 상임정국위하고 전국이 여시나요? 여느냐고요? 네. 상임정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여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서 소집을 요구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상임정국위원회의 4분의 1 이상의 위원들이 요구할 때 할 수가 있고요. 또 의장인 제가 소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을 밟쳐서 소집 요구가 왔을 때 상임정국위원회 의장이 소집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당 대표가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 대표가 없지 않습니까? 직무대행 체제인 상황이기 때문에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까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가 자동으로 해산돼서 다시 최고위 체제로 돌아갈 수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대위가 출범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직전에 있던 최고위원회는 해산이 됩니다. 그게 우리 당헌당규상에 분명하게 못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법원에서 이 비상대책위원회의 존재에 대해서 무효 판결을 내린 거라고 봅니다.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장을 의결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 거기에 따라서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천하고 임명한 비상대책위원도 잘못됐다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는 우리 당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으리라고 봅니다. 이석훈 원내대표께서 지금 의장님 말씀을 반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 어떻게 반대하나요? 무엇을 반대합니까? 네? 적인 의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의원총회라고 하는 것의 자체의 기능과 권한이 어디까지냐 하는 것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총회는 야당과의 정책적인 어떤 조율을 한다든가 법안과 예산을 처리한다든가 정책 문제에 관해서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정책위원장 의원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의사결정 기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비상대책위원회라든가 이런 우리 국민의힘당의 지도부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과연 의원총회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상임정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그리고 전당대회를 거쳐서 지도체제가 결정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당에서 비대위의 새로운 실검에 대한 순위를 밀어붙였을 때 우려가 있으십니까? 저는 두 번 실수 또는 두 번 잘못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처음에 우리가 지도부가 와해가 되면서 제가 상임정국위원회를 열고 또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과정을 진행시켰지 않습니까? 그때 상임정국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현재의 상황이 비상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하고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의결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그러니까 직무대행 체제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그 다음에 전당대회를 거쳐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하자 이런 것들이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만은 지난번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그런 것이 무효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똑같이 그러한 과정을 또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낸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잘못된 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법원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결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도 제가 주장을 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직무대행 체제로 가면서 앞으로 정치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당대회로 가고 또 이준석 대표도 잘 설득을 시켜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비대위를 꾸린다 또는 전당대회를 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이 갈등 구조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일부는 해소될 수가 있지만 나이는 젊다 하더라도 당대표를 지낸 분이 밖에서 지속적으로 저희 당과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하는 일들이 지속이 된다면 과연 언론에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을 것인지, 지속적으로 언론에서 그걸 받아쓰기 시작을 한다면 그 후유증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 그런 것을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정치적인 지도력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상대책위를 가진다 또는 전당대회를 꾸린다 이런 과정과 함께 해야 될 것은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진심으로 진정을 다해서 당신 함께 갑시다.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끌어안고 가면서 이 문제도 함께 해결하는 것.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당대표의 사표를 낸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6개월 당원권 정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징계를 받고 난 이후에 다시 당대표로서 복귀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도 그런 점은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이 다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길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총에서 115명의 의원님들 중에 70여 분이 참석하셨을 때 결의하신 내용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촉구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도 명확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미 그렇게 하기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러니까 의원총회라고 하는 것이 과연 모든 것을, 당내의 모든 문제를 의결할 수 있는 의결기구인가에 대해서 의심이 있고 또 논란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서 당론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의견을 모아서 어느 쪽으로 방향은 잡았지만 그것을 방망이를 떨어지면서 또는 박수를 치면서 의결한 것은 아닌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성동 대표가 사퇴해서 원내대표도 없어지게 되잖아요. 네. 원내대표를 뽑는 문제는 의원총회를 열어서 우리가 당헌당규상에 있는 행정적인 절차만 거치면 쉽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안으로도 얼마든지 뽑을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럼 그렇게 교체가 되면은 좀 이런 개정 절차에 명분이 더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걸 1차적으로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임정국위원회를 거치고 정국위원회를 거쳐서 절차와 과정을 명확하게 하고 또 그 상임정국위원들이라든가 정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한다면 그런 하자가 치유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법원 판결은 그게 전부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잘못됐고 무효화시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으면 나중에 결론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게 바뀌어야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원내대표의 직무대행이죠. 원내대표는 새로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 지금 이제 권성동 대표는, 원내대표는 사실 억울하겠죠. 본인이 의도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실수도 좀 있었고 또 현재 국민들이 볼 때에 이 국민의힘이 이러한 와중에 빠진 책임을 원내대표에게 지금 국민들이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무대행으로 가서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 당이
지금 국민의 신뢰를 그렇게 크게 받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잘못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 잠깐만요. 지금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 당이 지금 이런 것이 좋으냐 저런 것이 좋으냐에 대해서 갈등 구조가 계속되고 있어 진통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진통이 끝나면 국민을 위해서 사심 없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국대체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실질적으로 징계를 받고 이후에 복귀를 해서 제대로 당을 이끌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도 있는데요. 글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다운권 정지 6개월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 다운권 정지 기간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과연 당대표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만일에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그 리더십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귀해서 그 업무를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동안에 단기적으로는 직무대행을 간다 또는 비대위 체제로 간다 이런 이제 과정들을 우리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를 실제 우리 그 지금 현 정부의 어떤 핵심 실세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진정을 다해서 만나서 같이 가야 된다. 그래야만 문제가 해결이 된다. 갈등 구조가 해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지금 그 당대표 직무대행을 가셔야 한다고 말씀하신 건 이준석 대표가 고리가 아니라 부재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사고 부재라. 지금 사고인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 그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당헌 당규를 그때도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비대위로 가는 방법, 조기 전당대회를 여는 방법 했지만 그런 것들이 다 현 당헌 당규상에는 안 된다. 그래서 직무대행 체제로 가게 된 겁니다. 직무대행 체제로 가면서 그러면 빨리 비상대책위원회로 가자라고 하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 길로 가려고 하면은 상임정국위원회와 정국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걸 치유하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쳤는데 법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무효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길을 답습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의 원내대표 직무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현재 권성동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선으로 물러나면서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아침에도 통화를 했고 조금 전에도 만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장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는 공인이지 않느냐. 당의 지도부니까, 그래서 의원총회라든가 이런 데서, 결정되면 우리 의사와는 다르다 하더라도 그렇게 따라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처음에 한번 그런 과정을 따랐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가 있고, 계속 우리가 방치를 한다고 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그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상 상황이라고 정의한 그 당원이 애매모호한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 아직 판단 안 하십니까? 아니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전번에 이제 상임정국위원회를 할 때도 약간의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비상 상황으로 우리가 규정을 할 때 두 가지 것에 관해서 비상 상황이라고 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는 최고위원들의 숫자가 줄어들므로 인해 가지고 의사결정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이것은 최고위원의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다. 요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우리 상임정국위원회에 모였던 많은 위원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면 당이 너무 시끄럽다. 지도체제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 전반적으로 잘못되고 있다. 이래서 비상 상황이다. 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을 비상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의결을 했고 법원에서는 아니다라고 본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과연 어떤 그 규정을 넣음으로 해서 비상 상황을 제대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안이 오면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상식에 맞는 것인지. 제가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전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당의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법과 원칙에 따르는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존중하는 그런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힘이 그런 것이 정체성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쉽게 그 법과 원칙을 무너뜨린다든가 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도 맞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원내대표 뽑으면 그 새로운 원내대표 밑에 뭐 당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 기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되겠죠. 첫째는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방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히면 그분이 직무대행을 하고 최고위원회 위원들은 전국위원회에서 30일 이내에 뽑을 수가 있습니다.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고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새로 뽑힌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할 수도 있고 권한대행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권한대행을. 권한대행까지는 그거는 조금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직무대행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최고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해서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당헌을 개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적절한 어떤 동의를 얻는다라고 하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데 있어서는 법적 요건이 현재의 당헌 당규 상으로는 나는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소집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성국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면은 남는 최고위원이 김용태 최고위원 한 명밖에 없는데 그런 이상 상황. 아니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야죠. 새로운 원내대표를 먼저 뽑아야죠. 새로운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뽑는 거거든요. 의원들만 모여서 합의만 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킵니다.